2026년 대한민국의 다주택자분들에게는요. 아마 운명의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시계가 지금 똑딱똑딱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세금 폭탄의 정체가 대체 뭐고 또 마지막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날짜입니다. 2026년 5월 9일. 왜 이 날을 달력에다가 막 크게 동그라미 쳐놔야 하냐면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정말 크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의 부동산은 과연 이 세금 폭탄에서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문제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핵심은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다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이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끝내겠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게 바로 시장에 던져진 세금 폭탄의 신호탄인 셈이죠. 양도세 중과,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를 위한 일종의 세금 페널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주택자는 20%포인트, 그리고 3주택 이상인 분들은 무려 30%포인트의 세금이 추가로 딱 붙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싹 사라지니까 실제 세금 부담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장 전문가들의 경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같은 집, 같은 가격이라도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5월 9일을 기준으로 단 하루만 늦게 팔아도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말 그대로 억소리 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단순히 세금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주택자들이 탈출하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벽이 있었던 거죠. 바로 정부의 또 다른 규제. 그러니까 두 가지 정책이 서로 꽝 하고 부딪히면서 시장에 엄청난 함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에 팔아야만 해요. 그쵸?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서울의 주요 지역에 적용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매수자가 2년 실거주를 해야만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다는 뜻입니다. 팔아야 하는데 팔 수가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게 바로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정책의 충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은 그대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려다가 매도 함정에 빠져버린 거고요. 반대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낀 집을 살 수가 없게 되면서 서울 핵심지로 들어가는 길이 아예 막혀버린 거죠. 자, 그럼 정부는 이 꽉 막힌 시장의 혈관을 뚫기 위해서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바로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마감일 기준이 3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정부가 내세웠던 기준은 소유권 이전 완료라는 정말 빡빡한 조건이었어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매매계약 체결로 한 발짝 물러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심사에만 15일 이상 걸리는 행정 절차를 감안해서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접수해도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 수정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퇴로를 열어줘서 시장의 매물이 좀 풀리게 유도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허가 신청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실제 매매를 완료해야 하는 시한도 딱 정해져 있어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기존 규제 지역은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고요. 작년에 새로 지정된 곳들은 좀 적응 기간을 고려해서 2달 더 긴 6개월,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즉 세입자 낀 집을 팔 수 없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두 번째 열쇠는요,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말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이겁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2년 실거주 의무를 현재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미뤄주는 거예요. 이 조치 하나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우리가 흔히 갭투자라고 부르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던 서울 핵심 지역의 거래 물꼬가 다시 트이게 된 셈이죠. 이렇게 시장에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았지만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 완화 안에 또 다른 불확실성, 그러니까 새로운 함정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 모든 혜택의 전제 조건인 무주택자의 정확한 정의가 대체 뭐냐는 거죠. 정부 발표 자료 어디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시작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 침묵이 새로운 리스크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현재 시장의 불안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 같아요. 오피스텔은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보기도 하는 약간 박쥐 같은 존재였잖아요. 이 회색지대가 이번 규제 완화의 가장 큰 뇌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세무당국이 서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매수자가 가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받는 순간 무주택자 자격은 그냥 날아가고 모든 혜택이 물거품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정책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누가 이익을 보고 또 누가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새로운 시장의 구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도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우선 마지막 탈출구를 찾은 다주택자, 그리고 이전에는 넘보기 힘들었던 서울 핵심 지역에 진입할 기회를 얻은 진짜 무주택자들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애매한 자산을 가진 매수자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주택자로 판정받아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짊어지게 된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거대한 변화와 그 보완책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들의 마지막 패닉셀링을 유도해서 시장을 다시 한번 흔들게 될까요? 아니면 꽉 막혔던 거래의 숨통을 트여서 시장 안정화의 신호탄이 될까요? 그 최종 결과는 다가올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게 될 겁니다.